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6,000피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좋았던 상황에서 특히 자동차주들이 강했어요. 일단 지수가 6,000포인트 돌파한 거는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6,000선을 시초가로 깨고 올라간 상태에서 6,000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6,000포인트가 또 하나의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반도체가 탄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현대차 같은 종목들로 이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좀 쉬어가면서 소외됐던 종목 중심의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또 소외됐던 종목 중심으로 순환 랠리가 강하게 진행이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6,000포인트 시대의 상승장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순환 랠리가 본격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피의 훈풍이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퍼지길 기다리면서 내일장의 단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전략 세워볼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는 키 맞추기라고 가지고 오셨네요. 네. 앞으로 키 맞추기 장세 기대해 볼까요? 일단 현대차가 움직였던 부분이 그런 어떤 그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로 안착을 했고, 또 하이닉스가 100만 닉스에 이제 안착을 한 상태에서 두 종목 모두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치는 못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됐다는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 같은 못 올랐던 종목 쪽으로 매기가 순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키 맞추기 장세가 서서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지수가 이제 6,000포인트까지 너무나 단숨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쫓아가야 되는 거나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편승해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세는요,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 하락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서 내가 만약에 지금 주도주를 중심으로 잡았는데 주가가 밀린다. 그게 꺾이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하락 후에 다시 가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공포스러워하지 말자라는 측면이겠고, 올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밀릴 때는 시장의 주도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는 계속해서 단행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지수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감과 더불어서 시장은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다른 섹터들로 매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피지컬 AI 관련주가 반등이 시작됐고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주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닥으로까지 시장의 매기가 확산되는 이런 형태까지 진행되게 되면 정말 금상첨화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일단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보유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주가가 밀리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실적 전망치가 좋다는 측면에서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 외에 피지컬 AI 관련주의 반등은 저는 이제 서서히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지컬 AI 쪽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피지컬 AI가 움직이게 되면 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서서히 주가의 반등에 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 자, 원전과 금융주들도 쉬었다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부진합니다만 약간의 시차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도 나중에는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가 코덱스 코스닥 150 같은 ETF 종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그들 종목들도 시간을 가지고 길목을 잡고 기다리는 전략 펼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자, 이제 키맞추 장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 맞추기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피지컬 AI 그리고 2차 전지, 원전과 금융,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이 담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예전에 세워놨던 16만 5천 원이라는 목표가를 이미 달성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또 상향 조정해 볼까요? 신고가 종목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특히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신고가 종목들이 많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과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종목군들이 시세가 좀 약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대형주 장세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삼성전자는 뭐 주가가 이제 파죽의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맥쿼리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뭐 34만 원대까지 올릴 정도로 주가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큰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목표가가 올라가는 그 원인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디램 가격이라든가 HBM을 중심으로 한 성장 잠재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표치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5일 평선을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대체로 11선과 21선을 중심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잡고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절대 성급하게 팔지 마시고 들고 계시는 전략을 단행하시면서 자, 이 종목이다 6차 목표가를 22만 원까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익절가 19만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고 익절가 19만 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는 매도했다가 밑에서 재매선은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표가는 일단 22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 종목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인데요. 이 종목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네. 오늘 6% 상승 마감했어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일단 뭐 ETF 종목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수급적인 변화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보면 일시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전반에 걸친 반등과 더불어서 삼성 SDI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관심들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대체적으로 2차 전지 ETF 관련주들도 직전 고점까지 뚫을 정도로 반등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올랐고 눌림이 굉장히 깊게 나타났다가 반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죠.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때도 많이 밀리지만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빠르고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서서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 반등은 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 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자,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자, 없는 분들은 약간의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이제 서서히 시작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일에 담았던 이 종목 무려 14%의 수익을 벌써부터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 봐야 할지 첫 번째 발견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내일장 첫 번째 종목은 LG CNS입니다. 피지컬 AI 기대감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뭐 다시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좀 많이 올라서 못 가지고 갔고요. 일단 피지컬 AI라고 하는 사업 쪽은 일단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쫓아서 LG 그룹도 이제 피지컬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LG 그룹의 입장에서는 피지컬 AI 사업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어떤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피지컬 AI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LG CNS 같은 종목들은 이제 LG 그룹의 이제 IT 서비스 업체죠. 클라우드라든가 인공지능 쪽으로 사업 영역을 집중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클라우드라든가 인공지능 쪽에서 실적이 좋고 그러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주가가 뭐 신규 상장되고 나서 한 차례 정도 반등은 나와서 거의 시세를 지금 못 내고 있는 너무나 소외됐던 종목들이죠. 지금 이 대형주들 중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서 못 갔던 종목들이 나중에는 시세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증권주가 주가가 못 갈 때 바닥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죠. 네. 결국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결국엔 터졌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레버리지 같은 이제 코스닥 2차 전지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LG CNS 같은 종목들은 바닥에 더 진이기는 과정이 전개되다가 어느 순간에 시세가 날 때는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LG그룹이 전반적으로 이 피지컬 AR 사업 쪽으로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R 전담 사업방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장세가 보다 본격적으로 단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충분히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 특히나 이제 LG CNS는 이제 뭐 그 오픈 AI라든가 또 이제 우리 AR 반도체 업체인 퓨리오사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전략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은 저는 상당히 클 거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LG CNS는 LG그룹의 이제 현대차그룹의 현대오토웨어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주이기 때문에 피지컬 사업 관련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CNS 차트를 보니까 한 달 넘도록 박스권에 좀 갇혀 있긴 하거든요. 답답하죠? 네. 이런 종목이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언급드렸듯이 시세가 안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나게 되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맥쿼리가 가지고 있는 잔여 지분까지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500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짓이기고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짓이기고 눌리는 흐름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죠. 그런 느낌들은 뭔가 이제 앞에서 시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이 한번 튀게 되면 강력한 반등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별 2개 치고 밑줄까지 한번 쳐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답답합니다만 네. 시간을 가지고 수렴 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임박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 판단이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매집 전략을 단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뭐 약간 장중 조정을 위한 저감이 필요하겠고요. 목표가를 제가 83,0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6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지컬 AI 관련해서 현대차는 좀 너무 많이 올랐고 대체제를 찾자면 LG CNS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83,000원까지 쭉 노려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도 2차 전지 좋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이 약간씩은 나오는데 아직 좀 불안하죠. 뭐 이제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 너무나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섹터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느낌이 아니고 결국엔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분명히 업황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포스코 퓨처엠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이제 음극재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때 음극재를 유리하게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SK온이 이 회사와 더불어 이제 SK온과 이제 25,000톤 규모의 이제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일단 들렸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 그리고 리튬 이온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2차 전지 섹터한테는 분명히 큰 호재가 될 거다라는 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기존의 리튬이온 사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 회사도 지금 이제 양극재 그 배터리용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지금 미국이 중국산 ESS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2차 전지 관련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수급을 보니까 어제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의 양수급이 들어오고 네. 있더라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죠. 네. 뭐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주가도 보시더라도 1차적으로 강하게 바닥 탈출했다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파동을 형성했는데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대에서 매물을 소화해내고 나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밀집대 물량을 소화해내고 재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 않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 앞에서 같은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장중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가를 28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2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견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 22만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을까요? 오늘도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 일단 2차 전지 쪽은 이제 시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역시 이제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쪽 이쪽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군들과 섹터를 여러분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절대 공포스러울 만한 장세는 아니고 덜 올랐던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기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무서우신 분들 그리고 내일 위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MBN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방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키맞추기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